네, 그럼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정국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영화의 개봉을 앞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정국입니다. 제가 부활한 노래로 데뷔한 이후 딱 30년 만에 다시 광주 이야기로 제 영화 인생 2막 새로운 데뷔작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저는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년이 가까이 됐네요. 이 영화 찍은 지. 원래 작년에 개봉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하여튼 이제라도 또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배님과 또 오랫동안 준비하신 감독 이정국 감독님과 또 후배들과 같이 영화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은입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작품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정말 쟁쟁하신, 정말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한 작품을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데일리 김종은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데뷔작 이후 30년 만에 다시 한번 5.18에 대한 영화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데뷔작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화를 막 시작한 즈음이라 조금 만들고 나서 좀 오랫동안 부끄러웠습니다. 뭐 형식적으로나 내용도 조금 아쉽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한 최근 10년 전부터 다시 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많은 그 광주 5.18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록을 읽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 원래는 큰 작품을 준비했다가 이제 제가 다시 이번에 이제 그 트라우마를 다룬 현재의 관점에서 광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광주 분들이나 저도 항상 아쉽고 분노했던 게 왜 그 당시에 책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서 출발했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봤고 공부도 했고 이전에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면서도 이제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화의 핵심은 이제 제가 뭐 소크라테스 말도 인용을 했지만은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악행에 대한 고백은 선행의 시작이다. 이런 어떤 그 명언들을 이게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네, 디컬처 이경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주인공 오채근이 5.18의 가해자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인데 막상 오채근도 과거에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설정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어서 안성기 배우님도 이런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시는 데에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오채근이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5.18 영화들은 피해자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갔었죠. 그렇지만 과연 가해자, 그것도 직접적인 어떤 책임자가 아닌 그냥 명령을 받은 단지 명령에 의해서 행동했던 그 가해자들은 어땠을까?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다큐멘터리 반성이라는 다큐를 찍고 지금도 찍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오채근과 비슷한 분이 최근에 어떤 고백하는 게 나왔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도 자기도 그냥 명령해서 했지만 지금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가족한테 감히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가해자가 반성하는 아까 말했던 그 악행에 대한 고백은 선행의 시작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구현해 줄 인물이 바로 오채근이라는 캐릭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 오채근이가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가지 않으면은 설득력도 없고 감동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씬 한 씬 이렇게 찍어나가면서 그런 감정들을 쌓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윤유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중 진이는 5.18 피해자의 가족으로 2차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을 표현하시면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뵌 광주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그 아픔 속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영화에 가볍게 표현을 하면 또 너무 가볍게 보여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뵈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그냥 이렇게 자연을 순응하듯이 다 이렇게 좀 오히려 밝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아픔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정도 많고 더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가지고 저 또한 너무 그렇게 계속 어둡게 표현하지 않으려 했고요. 또 그냥 밝게 밝게 삶을 살아내고 씩씩하게 살아내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으로 이세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아들의 이름을 선택하셨는데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떤 감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감사하게도 선택이 된 것 같고요. 그냥 우선은 주제가 조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런 스토리에 힘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인물들을 굉장히 거창하다기보다 그 인물들의 세세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되게 섬세하게 인물을 터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힘과 그런 인물들에 대한 섬세한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좀 매력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께서 다음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저희가 감독님께 준비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진정한 반성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극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메시지를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는지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는 최근에 특히 현대사에서 어떤 큰 사건을 저질렀던 악행을 저질렀던 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니까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미래로 가면 그 역사가 또 되풀이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걸 좀 되짚어보고 싶었고 특히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행위를 좀 제가 영화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한 대신 이제 광주 특별한 몇몇 분들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특히 5.18 관계자분들은 보고 대부분 많이 우셨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은 우리 피해자 입장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 입장, 그 책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됐다. 그런 말씀 하시고, 또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한테는 이제 커다란 칭찬인데, 우리 현실 정치에서 못한 것을 영화가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장면 통쾌했다. 진짜 그동안 모든 게 쌓였던 것이 확 풀린 느낌?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오채근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 마지막에 오채근이 그 영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듯이 그런 분들이 왜 없을까? 우리가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도 않는가 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그런 그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앞서 TV데일리 김종은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저희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분들의 실제 사연이 혹시 영화에 담기기도 했는지 감독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고 배우분들도 광주에서 촬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점들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영화 속에서 원래는 단편으로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무등산에서 벌어진 일을 그게 이제 단편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거 한 건데 실제로 그거는 제가 광주에서 노인분들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제가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장편으로 확장이 된 건데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들은 제가 수많은 광주에 5.18을 겪었던 분들의 증언록을 바탕으로 했고 또 실제로 이 영화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 광주 시민들이에요. 거기 할아버지로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분도 실제 광주에 뭐 연기를 하신 않으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시고 식당의 그 주인 아주머니도 실제 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영화를 끌고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꾸몄을 때 특히 제가 영화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광주가 제 2의 고향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죠. 영화 속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광주 사람들은 물과 같다고. 그 말이 그 노자의 상선약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진짜 착한 사람들은 물과 같다. 실제로 제가 이번 영화 찍으면서 너무너무 광주 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이 영화는 정말 우리 안성인 선배님이라든가 윤유선 씨, 이세현 씨 등 많은 배우들이 또 참여했지만 또 광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영화로서 너무너무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진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연기하는 데 참여를 해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영화하면서 그렇게 일반인들과 많이 이렇게 촬영하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장소들 같은 경우도 중요한 뭐 병원, 식당 이런 것도 전부 다 잘 제공해 주셔가지고 촬영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일하는 식당이 진짜 맛있는 식당이었어가지고 근데 또 사장님이 출연하셨는데 연기도 잘하시고 예, 또 막 촬영하시고 또 밥도 차려주시고 식사 시간 되면 막 이렇게 좀 정겨운 분위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광주를 그렇게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선생님 촬영하시는 동안 저는 광주 여행 온 것처럼 이곳저곳 가보기도 하고 거리도 많이 다녀보고 또 촬영 끝난 다음에는 뭐 전시 이렇게 미술관도 가보고 했었는데 광주가 이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정말 재미있게 여행한 듯이 맛집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또 예쁜 그런 예술적인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저도 그 광주에서 촬영했던 생각하면 저도 식당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그 사장님이 또 출연도 하시고 저희가 촬영도 하고 거기서 또 사장님 해주신 요리로 저희가 식사도 하고 그 식당 방에서 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그런 남쪽만의 그런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냥 일반 배우가 아닌 분들이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또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화가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좀 밀착된 그런 느낌이 더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말 배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 같고 내가 아는 누군가의 그런 아픔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또 작품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성동화 정혜영 기자님,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님께서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습니다. 5.18이라는 좀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5.18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주제를 갖더라도 그 작품이 갖는 어떤 진정성, 뭐 완성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번 아들의 이름으로도 역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선 시나리오가 그 드라마가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가 있어서 출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몰랐어요. 5.18에 대해서 많이 제가 워낙 그 어릴 때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도 제가 크고 나서도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새 이제 미얀마 뉴스 막 보면서 사실 저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몰랐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부분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미안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제가 뭐 연기자로서 이렇게라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영화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무거운 이슈들, 무거운 주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5.18이라는 주제를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었고 기존에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제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정말 생활에 밀착된 그런 것들을 좀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좀 섬세하게 터치하는 그런 스토리의 힘이 저도 굉장히 좀 매력 있게 다가섰던 것 같고요. 또 복귀작으로서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는 출연하는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네,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그간 5.18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제 감독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광주 항쟁이라는 것이 감독님께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광주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학생 운동도 있었고 하면서 많은 역사적으로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저는 이제 광주는 뭐 저는 지금은 저는 원래 고향은 이제 전남 보성입니다. 저 밑에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이제 5.18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나의 부채 의식으로 저는 오직 영화만 공부했지 제가 운동권 해본 적도 없고 돌 한번 던져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도 어디 정치라든가 이런 쪽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영화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말로 글로써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영화로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라는 공간은 우리가 그 소위 5.18 때 이제 개헌군들이 물러났을 때 그 세상이라는 게 정말 그 새로운
어느 도둑 하나도 그 없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좋은 세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낸 건데 그런 정신이 저는 이번 촬영하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느꼈고 어쨌든 5.18을 이제 우리한테 다시금 좀 새롭게 우리가 재조명해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오지 않도록 최근에 이제 미얀마 문제도 있지만은 막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막 미얀마 우리가 막 참여해서 막 대신 뭘 해주고 싶은 막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영화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님,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님께서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5.18 광주 민주운동이지만 지금의 2030 세대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좀 전달하였으면 좋겠는지 모든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약 4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냥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 다 이렇게 찾아서 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렇게 알고 지낼 것 같아요. 그 아픔, 고통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라도 짚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몫은 우리 젊은 층이 또 가져야 되겠죠. 반드시 기성세대의 몫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영화를 통해서나 하여튼 많은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이 남아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함부로 그렇게 교육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사실 몰랐었고 또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학교 교육을 받아서 역사 의식을 바로 갖기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알고 관심을 갖고 또 그래야 앞으로의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오해하고 또 서로 서운하고 몰라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래서 많이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그 미워하고 서로 그런 오해하고 그런 좀 벽이 좀 허물어질 수 있게 되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의 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또 알게 되는 그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광주 분들은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오해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상처를 받고 우리만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아야 하는 그 억울함이 되게 있으실 것 같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뭉쳐 있나 하는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알고 서로의 상처를 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지만 저희 밑에 젊은 세대들은 더 좀 이렇게 저희 어른들이 미처 하지 못한 사과와 용서 이런 거를 좀 더 역사를 바로 알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8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5.18이 일어난 해에 저는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아마 가장 국중 역할 세미처럼 최근이나 진이보다는 가장 간접적인 세대, 잘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 어떤 장면을 재현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 그분들과 그 주변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서 지내고 계신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세대와 또 저의 후배 세대들이 조금 더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최근이 뭔가 좀 마지막 장면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이 중간에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되게 통쾌하게 막 멋진 그 테이큰, 한국형 테이큰의 그런 액션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들처럼 부모 세대에서 뭔가 나의 자녀 후 세대에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좀 깨끗하게, 청소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후세대에게 좀 더 밝은 미래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영화 곳곳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뭐랄까 상처받은 분들께도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우리도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여성동화 정혜연 기자님께서 안성기 배우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이세은 배우님께서 이제 테이큰 같은 액션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액션 장면과 또 무등산을 여러 차례 등반하시는 등 그 약간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 촬영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조금 힘드시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힘든 거는 없었고요.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괜찮았고, 그 액션 그 씬은 짧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이름으로는 아까 이제 질문 나오셨지만 그 진짜 우리의 젊은 세대 입장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역사를 정리하고 가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또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좀 희망을 갖고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를 찍는 제 마음이 정말 그동안 너무 모르고 지냈던 그런 것에 대한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고요. 저희 영화를 통해서 오채근과 같은 용기를 좀 내시고 짐을 좀 덜어내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런 오채근 같은 사람도 저렇게 또 아픔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또 다 이런 그 오해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조금 더 위로받는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서로 아끼고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는 무거울 수 있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소설을 읽는 것처럼 스토리에 힘이 있다고 느껴졌고, 또 여러 대선배님들의 쟁쟁하신 배우분들의 연기를 한 자리에서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저희만의 또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처럼 저희 세대 또는 아들의 세대에서는 다 하나로 서로 위로도 되고 서로 사과와 용서도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모든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영화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